폭락 안 합니다. 감돌이 영상을 보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감돌이TV 감돌입니다. 3월달부터 우리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특근법 때문인데요. 기준을 충족 못한 거래소는 문 닫게 하겠다고 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코인 박살나면 국가에서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대피하라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8월 5일 교체되시고 9월 24일 디데이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때 업비트가 해냈다는 기사도 있긴 했습니다만 바로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죠. 8월 22일 현재까지는 4대 거래소조차 조건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근법 신고 전제 조건에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 계좌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으로서는 원래 검증 작업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이 거래소 검증해주고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다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엔 은행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검증 작업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인데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에 다 떠넘기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은행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면책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거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은행의 입장은 정해졌습니다.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확인서를 줘야 하나요? 금융위의 황당함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금융위가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는데 모든 거래소는 미흡하다고 발표합니다. 미흡, 좋습니다. 그런데요, 미흡하면 뭐가 미흡한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 관계자의 말을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사를 한 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냈는데 잘못 썼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줄 것. 금융위는 모두 다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기준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준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거래소들은 6개월 더 유예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6개월을 더 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유예기간을 늘렸다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왠지 그냥 규제 자체가 목적인 걸까요? 싫어, 그냥 하지마로 보이시지 않나요? 제 착각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부 망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눈 뜨고 앉아서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 비트코인 2천 가던 시절 이것보다 더한 공격을 받았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이 시장이잖아요. 업비트가 곧 1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있고 국회에서도 특근법 유예 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니까요.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400만 명의 표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9월 24일 줄 폐업시키는 건 여당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거예요. 워낙에 큰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보자면 한국 거래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 큰 거래소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중소형 거래소들이 쓰러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찌 될지 알 수 없을 뿐이지. 9월 24일 이후로 특근법이 시행되면 단기간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김치코인들은요. 하지만 금융위와 은행, 거래소들이 잘 협의한다면 반대로 폭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특근법으로 한국 거래소들이 전부 폐업을 한다 한들 코인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코인 시장은 그 자체로 글로벌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시장이 잠시 출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잠시일 뿐 폭락 안 합니다. 크립토 시장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예요. 바이낸스, 유니스왑, 스시스왑, 게이트.io 등 해외 거래소는 특근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국 기업들도 아니고요. 해외 거래소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특근법에 적용되는데요. 1. 한국어 지원, 2. 마케팅, 3. 원화 결제.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최근 한국어 지원 없애고 원화 결제 기능도 없앴죠. 당연히 앞으로 한국에서 마케팅도 안 할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특근법 신고에도 파생상품 영업은 불법 기사 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거래소는 모두 특근법 신고 대상이다. 즉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안 하는 거래소는 상관없다는 말인데 기자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바람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처럼 편하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죠. 야동 사이트 막듯 해외 거래소 사이트를 차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 못할까요? 할 사람은 다 할 겁니다. 다들 야동도 잘 보고 계시잖아요. 특근법은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이고 세금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이야기를 해보면요. 2022년 1월 1일 기준 수익 250만 원 이상 시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행히 보유세 같은 건 없고 8대 기준이니까 잘 파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세무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판단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세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주식과 비교했을 때 세금도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유예되길 바랍니다.
모든 법이 코인을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검은 돈을 막기 위해 있던 법이고 그 안에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건데요. 실사업이 없는 코인들은 코인이 투기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좋은 내용도 있고 그저 데이터 쪼가리로 치부하던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좋은 신호로 여기거든요. 저 역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초창기고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분들이 위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 와중에 부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새로 만든다잖아요. 온더. 저는 처음 듣는 회사긴 한데 부산시와 함께 손잡을 정도면 훌륭한 회사겠죠? 4대 거래소도 망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아예 새 판을 짜겠다는 부산시. 야, 혼란하다 혼란해. 암호자산에 대한 정보나 다양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CIC 커뮤니티도 한번 둘러보세요. 퍼코인도 소소하게 벌 수 있거든요.